안녕하세요. 쉼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원입니다. 예, 제가 진짜 간만에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뭐, 그,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가족활동 서베이라는 것을, 최근에 생각하게 돼서 그거를 음,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심통을 꿈꾸다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족활동 서베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가 2019년 4월입니다. 4월 말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 3월부터 해서 발달장애인들 그러니까 성년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 서비스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저의 대안으로 가족활동 서베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거를 지금 오픈소스로 드리겠다고 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활동 서베이란 이름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옆에 제 이름이 있고 저희 아들 이름이 있네요.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19년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는 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 주도의 공공 서비스에 발맞춰서 발달장애인 가정에서도 자주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주적 활동이라는 것은 부모가 성의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겠죠. 자, 그럼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대상이 등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디 기관이나 학교에 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3월부터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남해시를 먼저 시행을 하고 4월이나 5월에 전국의 150여 개 지자체로 확산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4월 오늘이 30일입니다. 이제 새벽이거든요. 근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로 봤을 때 제공 인원 수에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 제공 기관의 기준이 뭐 제가 봐서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이미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가기엔 진입 장벽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용자 성향에 따른 그룹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도 가능한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최대 4명 안에 들어가서 그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다가 뭐 주간활동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 우리는 상동행동이라고 하죠. 그런 평상시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선생님 한 명이 케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우려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간활동 서비스를 위에도 있다시피 좀 보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원시사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굳이 저렇게
그 창들고서는 무슨 수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현대사회보다는 과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과거 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왔을 때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풍족해진 현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요즘 세대는 무한 경쟁 시대예요. 그리고 인구 문제도 지금 겹쳐 있고요. 지금 베이비 부머로 대변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사실 대단히 은퇴가 놓여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노후 불안 등등 각각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가족의 해체로 봤고요. 가족의 해체는 큰 문제입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즐거우신가요?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 가족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귀중한 시간 더 즐겁게 이제부터 알아보려고 저는 이 PPT를 제작을 했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활동 서베이의 그림 설명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흐름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두 가정을 예를 들었고요. 각자 집에서 나왔죠. 엄마 아빠 손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나와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가족활동 서베이라는 곳에 모인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같이 노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래서 같이 놀다가 어떻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족활동 서베이는 바로 가족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놀다가 같이 집으로 가는 것을 저는 구상을 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활동 서베이에서 좀 전에 두 가정을 예를 들었지만 뭐 조합에 따라서는 여러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봅니다. 영인의 가족과 철순의 가족이 있어요. 가운데 이제 빈 공간이 생겼는데 이 스페이스는 한 공간에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출발합니다. 영희가 왔고요. 철수가 왔습니다. 영희 엄마가 왔고요. 철수 엄마가 왔어요. 철수네 형이 왔네요. 그 다음 영희 아빠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 원래는 자기 집에서 3명씩 있는 가족이 한 공간에 6명이 모이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엄마들끼리 모였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엄마들끼리 뭐를 할까요? 처음에는 얘기 서먹서먹 할 거예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같은 부모, 아니 같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겠죠. 이야기하다 보면 맨날 이야기만 하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예로 영인의 엄마가 요리를 잘해요. 그럼 철수 엄마한테 요리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등산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엄마들에는 동그라미를 쳐놨지만 아빠들은 그냥 노는 거냐? 아빠와 형, 비장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 그분들도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다 보면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점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애들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저는 BF라고 써놨고요. BF는 베스트 프렌드 그리고 빅 패밀리의 약자예요. 애들끼리는 친한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가족이 제가 자조 모임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상 남으로는 안 느껴지더라는 거죠. 가족으로 느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빅패밀리라는 개념을 갖다 넣은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각자의 집에서 행복한 가정이, 그러니까 각자의 집에 행복이 조금은 더 올라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가족활동 서베이라는 거는, 서베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연구활동이란 뜻이 있어요. 가족의 활동을 연구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거죠. 어떻게 좋을까를 이번 장에서는 표시한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눴고요. 아이들 측면에서 본 거와 부모들 측면에서 본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친구도 사귀고 이모도 생기고 큰아빠도 생기고, 아까 그림에서는 형도 생기고, 형은 아니고 오빠가 생기겠죠. 큰오빠가. 그렇죠. 그게 바로 가족의 확대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과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애들, 그 발달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높이려고 돈 들이고 학원 보내고 치료실 보내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같이 모여서 놀다 보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부모들은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가족관계 회복을 다뤘습니다. 가족관계 회복에서 사실 지금 제가 남자인 건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빠입니다. 아빠인데 뭐 저는 좀 조금은 좀 특별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귀한 엄마보다도 제가 먼저 이런 활동들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의 아빠들 같은 경우에 어떻냐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왔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에 들어왔을 때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아빠 하고 쫓아오는 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이에 대한 원망이 쌓이지 않을까요? 가족관계가 좋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힘들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앞선 그림에서 봤듯이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과 같이 어울려서 어디 뭐 놀이공원을 가던 뭐를 하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자꾸 만나고 그러다 보면 엄마 아빠들도 뭔가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느껴봤을 때, 제가 저희 아들만 집에서 보고 있을 때보다는 여럿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 아들한테 고맙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심한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안 해줘서 고맙다, 이런 감도 있다라는 거죠. 뭐 휴일 활동 상승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활동 비용 감소도 일단은 다음 페이지 참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가족활동 서베이의 구성원으로 일단은 지금 4명만 그려져 있는데, 사실상 엄마 그리고 비장의 형제들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만 더 들어가도 6명 구성원이 되는 거고요. 비장의 형제까지 들어가면 8명, 10명도 될 수 있는 거죠. 활동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영희 엄마와 영희는 일요일 오후 2시에 철순의 가족과 만나서 공원 산책도 하고 근처 커피숍에서 차도 마시고 놀다가 오후 6시에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그 테두리는 같은 공간에서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데 엄마와 자녀가 같이 있죠. 일단은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자기 옆에 있다라고 하면 안정감을 가질 것이고요. 뭐 조금 불안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그 자리에 익숙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가족활동 서베이에다가 사실 처음에 모티브는 여기 화면 오른 중간쯤에 있는 바우처 요 개념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바우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미 만들어 놨던 PPT이기 때문에 설명을 이어갈게요. 엄마들이 아니면 아빠들이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비형제, 그러니까 비장의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활동보조인 계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이게 상호 매칭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상 엄마와 아빠, 엄마,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는 엄마, 아이 한 명한테 엄마도 있고 활동 지원사, 요즘에 활동 지원사라고 합니다. 활동 지원사도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 돌봄의 효과라는 것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주간활동 서비스도 작년에 그 시범 사업할 때는 어떻게 홍보가 됐었냐면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4명까지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 활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현재 발표는 자기 자녀는 포함을 시키질 않았어요. 실제로 자기 자녀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남의 애들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활동보조사 선생님이 자신의 자녀가 장애인이 아니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장애 부모예요. 장애 부모가 왜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내 아이를 포함한 3명 그룹을 지어서 그 친구들, 저희 같은 경우에 자조 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자조 모임에 있는 친구들 4명 잘하면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도심지가 아니고 등산 같은 경우엔 가능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게 막아놨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본 거고 안 된다고 하니까 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일단은 이중 돌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모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대의식 강화가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빅패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자조 모임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계약에 의해서 상호 간에 매칭을 만약에 했다.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에 나는 내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나라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에 대한 활동보조인 일도 하는 동시에 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면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모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여러 사람과 어울릴 때 자기가 자기 차비를 들이고 자기가 자기 커피값을 내고 자기가 자기 밥값을 낸다는 거죠. 처음에 한두 번은 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똑같이 낸다라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기보다는 기분은 조금 나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서로 똑같이 돈을 받았다 하면 그냥 회비 내서 비용 뿜빠이 해도 되겠죠. 활동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쓴 거고요. 근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 이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활동보조인 계약이 아니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참가할 용의가 있어요. 부모의 성의인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활동 서베이의 케이스 연구인데요. 가족활동 서베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참가자의 행복은 원래 해피니스라고 해서 뜻에 보면 만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족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감정을 채워줘야겠죠. 근데 채워줘야 되는데 사실상 들어가서 좀 전에 지금 바우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우처의 제가 이게 설명을 여러 번 드려봤을 때 이분들이 바우처에 많이 꽂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저는 바우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저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부모의 성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성의를 보이는 대상이 상대방의 자녀가 아니라 내 아이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활동 서베이에는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활동 보조 시간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들어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만 보내서는 안 되는 거고, 부모가 성의를 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가 활동 지원사 자격이 없으면 따갖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요즘에 활동 지원사 자격 교육만 받으면, 아직까지는 교육만 받으면 가능해요. 근데 없어요. 근데 그거 받을 시간도 없어요. 그럼 못하나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가족활동 서베이를 만들 때, 저 빨간 테두리에 있는 글씨, 참가자의 행복이 가장 만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고요. 특히 아이들이 행복이 가장 우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활동 서베이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족활동 서베이는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취지인 장애인 주간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데 뜻을 같이 합니다. 어깃장 놓자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도 잘 돼야 돼요. 근데 따라서 가족활동 서베이는 공공서비스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들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개요를 설명을 드릴게요. 휴무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휴무일이 예전에는 이게 지금 가족활동 서베이라는 이름을 바뀌기 전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이름이 주말활동 서베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을 사용하자 뭐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로 활용하자는 뜻을 가진 가족활동 서베이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활동보조 바우처를 이 프로그램에 대입시킨 이유는 정기적인 활동 진행을 담보하기 위함과 모임의 형태적 확대를 돕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밑에 요약 설명이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일요일 오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비슷한 가족과 만나 교류 활동을 하면서 활동 지원사 자격이 있는 부모라면 상호 매칭을 통해 활동 보조인 수입을 서로 받을 수도 있도록 구성을 한 것이고, 자칫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성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자라는 자발적인 연구 활동을 말합니다. 제가 구상한 기초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활동 서베이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가 창조를 해낸 건 아니고요. 유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제 심통을 꿈꾸다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운영을 했다가 지금 폐업을 한 심통 놀이터도 사실상 어, 발달장애인 전용 놀이터를 추구를 하기 위해서 열었던 영업장이었는데요. 그거의 롤모델이 사실상 그 애견 놀이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을 한참 뒤져봤을 때 애견 놀이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니드 때문에 발달장애인 전용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라는 뭐 서울시에다가 시민 제안도 하고 했었던 이유도 사실상 우리끼리 마음 편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어린이 서울에는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대공원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장애 통합 놀이터라는 게 요즘에는 좀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그러니까 수평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전에는 이렇게 지상으로 돌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휠체어 탄 아이들이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돌린 부분이 밑으로 땅 밑으로 들어가서 휠체어를 타고도 바로 올라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놀이기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뇌병변 아이들 꼼짝도 못하는 아이들 그네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네에다가 바구니를 달아놨어요. 그래 놓고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규현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지 멀쩡하고요. 애가 말도 소통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사회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쥐또래하고는 어울리질 못하고 저기보다 한 서너 살 어린 애들을 좋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처음엔 잘 놀아요. 잘 놀다가 보면 작은 애가 그러니까 우리 규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면 우리 규현이 또 좋다고 쫓아가요. 막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쳐다봐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규현이는 좀 이게 좀 적당히가 안 되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애를 밀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걱정이 돼서 저는 쳐다보고요. 그리고 또 옆에 그 조그만 아이의 부모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부모들은 규현이가 그 친구를 괴롭히고 있는 걸로 본다는 거죠. 우려의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키즈 카페를 규현이를 한 번인가 데리고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데리고 가지를 못했어요. 불편해서. 그래서 저는 심통 놀이터를 발달장애인 전용 놀이터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어린이 대공원에 만들었다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어린이 대공원이 장애인 아이들이 오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아니면 일반 아이들이 오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그 일반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통합 놀이터에 가서 안 놀까요? 장애인들 놀으라고 안 놀을까요? 아니죠. 어울려 놀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사진이 다 찍혔었습니다. 우리 키즈 카페, 규현이 같은 경우는 키즈 카페 못 가서 못 간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서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용 놀이터 만들고 그 전용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그냥 부대끼고 놀고 부모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상처받았던 거 조금씩이라도 치유를 하고 조금씩이라도 당당해지길 바래서 했던 거였습니다. 전용 놀이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사에
애견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애견인을, 그러니까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나 그러질 않아서 제가 애견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애견인을 뭐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 제 심정으로는 그랬어요. 개새끼들 놀이터도 있는데 우리 애들 놀이터는 없어? 그거 만들어 달라는데 그걸 안 만들어줘?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가족활동 서베이를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펫시터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펫시터가 뭐냐면 집에서 자기 집에서 강아지를 돌봐주는 직업이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돌보면 특징이 재택이 가능한 거고 시간이 좀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도 이렇게 쳐보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개를 돌보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 개를 애견주, 견주가 이 영상을 보고 저 영상에 있는 사람이 개를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감이 온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개를 맡기겠죠. 개를 그냥 맡기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인 거죠. 돈을 줄 거라는 거예요. 즉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봤어요. 제가 장애인의 활동 지원사를 지금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교육 받으러 가서도 봤고요. 뭐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그 애견만 내버려 두고 뭐 집에다가 이렇게 닫아놓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뭐 개한테 개나 고양이한테 이렇게 돈을 들이시는 분들은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은 걔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좀 전에 말했던 펫시터한테 맡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집에다 혼자 냅두고 가지도 못해요. 심한 친구들은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돌봐주는 사람을 돈 있으신 분들이야 자기가 사서 쓸 수도 있지만 돈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바우처를 사용을 해서 해요. 그런데 그 바우처를 사용해서 불렀던 그 활동 보조,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활동 지원사라고 하는데 그 활동 지원사들이 대부분이 발달장애인 부모가 아니에요. 저처럼 제가 장애인의 부모다 하다 보니까 어 물론 남자 선생님이다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장애인 부모가 사실상 자기가 자기 애를 이미 키워봤기 때문에 장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을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학교 폭력이니 뭐니 어? 멀쩡한 아이들도 어린이집 가고서는 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맞잖아요. 왜 맞아요? 애들이 자기 의사표현 못하니까 맞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은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활동지원사 선생님하고 매칭이 돼서 그 선생님한테 맡길 때도 사실상은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 믿거라 하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아는 선생님만 아는 부모들 서로 하면 안 되나요? 서로 좀 돌봐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요게 나중에 나올 이야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복지 쪽 일자리가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입이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공무원에 목을 매는데요? 정년 보장되는 것 때문에 아닌가요? 일단 들어가면 자기가 제 발로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사고 안 치면 안 잘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왜 장애 부모들이 사실상 수요가 있는데 그 공급을 장애 부모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가족활동 서베이의 확장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4개의 파트를 뒀고요. 그 4개의 파트를 먼저 띄워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 장소, 활동, 사람. 저는 이렇게 4개를 봤습니다. 가족활동 서베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을 제가 여러 명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장애 부모들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미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아는 그 부모들하고 다 시간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일일이 다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고, 모일 장소도 별로 안 좋다라는 거고, 활동도 뭘 하겠느냐? 뭐 그렇다는 거죠. 거기다 사람도 누구하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제한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4가지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맞게끔 맞추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에.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있는 사람끼리 맞추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시간이라는 것도 시간 맞는 사람 찾으면 되는 것이고, 활동이야 모인 그 세팅된 그 조합에서 알아서 정해서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거든요. 거기다 장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책임은 따를 거예요.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장소도 자기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른 세팅된 다른 집에도 요번에는 우리 집에서 했으면 다음엔 너네 집에 가서 할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단지 그 자리에 양쪽 부모들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도 해봤는데 저 사람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활동도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확장성이라는 게 지금 본인들이 못 하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주간활동 서비스는 여러분들 편하신가요? 그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활동 정할 수 있어요? 장소 정할 수 있나요? 시간 정할 수 있느냐고요. 사람도 세팅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센터에서 정해주는 대로만 하는 거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이게 많이 편하다라는 거죠. 너무 편해서 엄두를 못 내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성의 부족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활동 서베이의 주의사항인데요. 저는 가족활동 서베이를 하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가족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 상호 매칭 그 부분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작년쯤이었어요. 작년쯤에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너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는 부모가 직접
활동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그런 청원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청원에 나라에서는 답을 안 해줬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그림을 살짝만 기억을 해보시면 활동 지원사가 자기의 애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서로 매칭을 해서 이게 약간은 변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직계를 약간은 돌려서 한 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 활동지원사를 연계해주는 연계 기관에 문의를 해봤어요. 문의를 해봤는데 현재 법 규정에는 활동지원사와 그러니까 이용인이 같은 장소에 있고 그 활동지원인이 필요할 때 활동지원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활동지원사에 아이가 있다라는 것 뿐이라는 거죠. 현재 법상으로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법으로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신 그 팀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아버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이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중증장애인 직계를 허용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약간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법조항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을 그때 가서라도 만들 것이고 그때 가서 만들었다고 해서 제 이 영상을 보고서 하고 계시는 그 분들한테 현재는 법조항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환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정 맞고 싶으면 진짜 그때는 법조항을 만들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전에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활동지원사 그 바우처가 굳이 없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겠다고 그런 게 생기면 그런 세팅 조합이 생기면 저는 거기 들어가서 그걸 할 거라고 얘기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 애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았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직장 그만두고 아이랑 같이 다녀보니까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가족 간에 이제 사랑도 많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가족의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사명과 부분은 밑에 이제 설명으로 달아 놓았어요. 세팅 조합에 따른 시간 및 활동을 엄수해야 돼요. 왜냐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애한테 정기적으로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상대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하고 시간하고 활동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연계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시시사항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이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준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기관 쪽에서, 정부기관 쪽이나 이런 데서 너네 이상한 활동하고 있네? 진짜 했어? 라고 했을 때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보고를 하고 데이터를 서머리를 하기를 원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호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거하고 아마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활동 서베이의 실천 사례입니다. 사진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요. 왼쪽에서는 저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저였으니까 저 자리에 저는 있었어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찍었고요. 왼쪽에는 제가 그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 자격을 따 놓은 상태이긴 했지만 활동 지원사 계약을 못 해가지고 그때는 활동보조 바우처에 돈을 못 받았을 때고요. 오른쪽에는 활동보조 바우처를 제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약을 해서 모자이크 처리한 저 친구를 제가 활동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 사진에